자, 이제 9페이지에 소득처분 9페이지 봤는데 10페이지 볼게요. 자, 소득처분. 자, 소득처분이 있는데 뭐 그래요, 이거. 소득처분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유보가 있습니다. 유보.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사회유출. 네,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기타가 있어요. 죄송해요, 말하고 봤더니 세 개네. 네, 그래서 그 소득처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보, 사회유출, 기타. 뭐부터 볼 거냐면요, 유보부터 볼게요. 유보. 자, 유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유보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세무조정 사항이 자산하고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보는 세무조정 사항들이 자산하고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유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장부상에 분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 장부는 B라고 좀 적겠습니다. B, 영어로 북, 책이 아니라 장부. 네. 그 다음에 세법은 이렇게 좀 적을게요. T, 텍스. 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적겠습니다. 장부에 봤더니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변에 토지 100원, 대변에 현금 120. 20원만큼은 취득세 낸 건데, 취득세 낸 거를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처리해 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20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분계를 봤더니 장부상 분계는 차변에 토지 100,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2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세금과 공과금은 뭐였냐면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가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토지예요? 토지로 해야 되겠죠. 분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세법은 토지가 100이 아니라 얼마를 보냐면요, 120원으로 보겠다, 뭐 그런 거예요. 대변에 현금 120 요래요. 그럼 잘못했죠. 그러면은 이 분계를 우리가 어디상 분계로 가야 되냐면요, 세법상 분계로 가야 돼요. 세법상 분계로 가야 되는데, 이 세법상 분계로 가는 조정을 우리가 세무조정 분계라고 해요. 그럼 세무조정 분계를 해볼게요. 자, 그럼 차변에 있는 세금공과금 20을 대변에 날려야 되겠죠. 날려요. 대변에 세금과 공과금 20을 날렸죠. 그 자리에 뭐가 대체가 돼요? 토지가 대체가 되겠죠. 차변에 토지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세무조정 분계다라고 하는데, 차변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을 대변에 날리고 그 자리에 뭘로 대체를 했냐면요, 토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세무조정 분계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 분계를 우리가 어디 반영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재무제표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재무제표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손익계산서에는 세금공과금 20원 해가지고 비용 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재무제표를 바꾸면은 다시 주청 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주청까지 끝낸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계는 더 이상 수정 분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법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 저런 분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분계 대신에 결산서 상에 있는 손익계산서상에, 자,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서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20원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없애는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없애는 조정을 우리가 뭐 한다라고 했냐면요. 아까 세무 조정한다 그런 말을 썼었죠. 네. 그걸 우리가 뭐 했어요?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을 날려버리는 조정. 그걸 뭐라고 했어요?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네, 좀 한자로 적을게요. 네, 송금 불산입. 자, 어떤 계정 과목을 날리고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이죠. 여기다 우리가 과목명을 적어줘요. 세금과 공과금. 과목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세무조정했다. 20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하냐면요. 세무조정한다. 그런 말을 써요. 세무조정. 자,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지금 송금불산이 세금과 공과금 20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세무조정은. 예, 송금을 어떻게 하느냐. 뭐 조정에 대한 걸 적고 조정을 하는 과목명을 적어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좋은 명칭으로 해두면 되는 거고 여기 금액을 적어요.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송금을 20원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회사는 뭐가 늘어나겠어요? 예, 비용을 20원 뺐으니까 그 자리에 뭔가 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체되는 게 지금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유보 발생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소득처분이다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를 처음 배우시면은 뭐부터 배우고 시작하냐면요. 저도 회계를 처음 가르칠 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이 있잖아요. 차변에는 뭐냐면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자본 감소,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요. 비용 발생이 나오게 되어 있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자본 증가, 그 다음에 수익 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뭘 하나 뺐어요. 뭘 뺐냐면요. 비용 20을 뺐어요. 그럼 결국은 비용 20을 뺐다라고 하는 말은 수익이 발생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수익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를 불러올 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수익이 20원 발생함으로 인해서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산이 20원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는 거 혹은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유보다라고 유보.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 20을 부인시킴으로 인해서 자산 20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유보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써요. 유보가 발생했다는 제가 유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유보 발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발생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로 자산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 20을 날림으로 인해서 세법상 토지와 회계상 토지가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20원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뭐가 발생했다라고 하냐면요. 유보가 발생했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그 소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나인데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수익이 20원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발생한 소득이 딴 데 가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가지고 회사 내에 유보됐잖아요. 회사 내에 남아가지고 어디 쪽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토지 쪽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20원만큼의 수익 발생분이 어디 누가 가져갔나요? 아니죠. 그 20원이 고스란히 어디에 묻어 있어요? 토지 쪽에 묻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사내에 유보돼 있다 이런 말을 쓰고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산하고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가 발생했다. 예,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부연 사항을 좀 더 할 건데 만약에 회사에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자, 재무상태표에 지금 토지만 있었다라고 할게요. 토지가 얼마가 있냐면요. 100이 있고 여기 전부 다 자본이다라고 할게요. 자본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세법상 토지 금액은 얼마가 됐냐면요. 120원이 됐잖아요. 자, 근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자, 회사가 기중에 장사를 했어요. 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요. 차변에 현금 300원, 대변에 제품 매출 300이에요. 그럼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봤더니 자, 왼쪽에 자산이 나와요. 자, 자산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현금이 300원 나왔죠. 자, 그럼 대변이 B죠, 지금. 자, B는 걸 왜 B냐면요. 요것 때문에 B겠죠? 지금 제품 매출은 손익계산 항목이에요.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수익해가지고. 그럼 손익계산서가 이익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300이다라고 잡히겠죠, 당기순이익이. 그러면은 이 제품 매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만 만들면은 그 역할이 끝나요. 끝나고 이 계정 과목은 뭘로 대체가 돼야 되냐면요.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은 차변에 빼면서 요 계정 과목은 2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 해 동안 번 돈은 어떤 계정으로 다 대체가 되게 되어 있냐면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300원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이익잉여금 300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번 돈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어디예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하고 비용 발생분은 어디에 영향을 다 미쳐요? 자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봐요. 제가 비용 20원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날렸죠. 그러면 회사의 이익은 그만큼 20원, 회사의 이익은 20원 증가하겠어요? 안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이익 20원 증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겠어요? 자본에 영향을 미쳤겠죠. 자본이 얼마만큼 증가해요? 20원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법인세는 뭐라고 했어요? 순자산 증가설이다라고 썼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20원만큼 더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이 100이 있었죠. 자, 100이 있었는데 얼마만큼이 더 증가했냐면요.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20원만큼이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토지 금액이 원래 얼마가 있었어요? 100이 있었죠. 그럼 증가된 이 20원의 자본이 어디로 지금 나갔어요? 바깥으로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토지 쪽에 영향을 미쳤어요? 토지 쪽에 20원만큼의 증가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 처분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유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조정하는 거냐면요. 손익계산서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손익계산서에 지금 송금을 20원 부인시킴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겠어요? 20원만큼 늘어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20원 늘어나면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잉여금이 증가하니까. 그럼 자본 20원의 증가를 가져오고 증가된 자본 20원만큼은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토지가액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토지를 증가시켰잖아요. 이러한 소득 처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 발생이다 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최초로 자산의 차이가 발생했다. 얼마만큼 발생했냐면요. 20원만큼. 이걸 유보 발생이다라고 해요. 잘못 설명했다. 잘했는데 밑에 10페이지 하단에 사례 1하고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안 해도 되겠죠. 밑에 사례 1을 제가 이야기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 하단에 사례 1이 있는데 그 사례 1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하고 뭐 비슷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하살표를 꺼놨단 말이에요. 꺼놓고 그 보면 뭐 하단에 거기 세법상 재무상태표하고 장부상 재무상태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과소자본 200을 해가지고 200원만큼 더 플러스 시킨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토지, 자산 금액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러한 소득 처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12페이지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사례 2. 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이거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11페이지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준서의 제2기 세무조정을 하시어 제2기 주준서는 단기 매매증권의 시가가 700원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2기에 봤더니 장부상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부상 분계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200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익이죠. 영업의 수익이에요. 회계상 보면은 수익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세법은 있잖아요. 이런 미실현 이익을 열라실화예요. 이 실현된 이익이 미실현 이익이에요. 미실현 이익이죠. 시가가 올랐을 뿐이지 이 이익이 실현된 이익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 붕괴를 인정을 안 해줘요. 세법은 이 붕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상 붕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바꿔주는 붕괴를 해볼게요. 자, 세무조정 붕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대변에 있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200원을 빼요. 얘는 영업의 수익이었죠.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을 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단기매매증권 200을 대변에 빼요. 단기매매증권 200을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무조정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이익을 어떻게 했어요? 200원만큼 날려버려야 되겠죠. 항상 있잖아요. 그 세무조정은 수익하고 비용을 조정하는 붕괴예요. 수익하고 비용을 조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보면은 조정할 게 분명히 손익계산서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손익계산서 항목부터 일단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없애는 걸 뭐라고 해요? 입금 불산입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을 없앴냐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금액은 얼마냐면요. 200원.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하냐면요. 세무조정했다 그런 말을 써요. 세무조정했다. 그래서 입금을 날려버렸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계정 과목은 그 다음 금액은 200. 이렇게 한 걸 우리가 세무조정했다라고 해요. 그럼 세무조정을 했는데 이 세무조정한 결과물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이익을 빼면서 그 자리에 뭐가 또 빠져버렸어요. 단기매매증권이 빠져버렸죠.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자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렇게 자산에 영향을 미친 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유보 발생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유보 발생. 유보라고 하는 말이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를 유발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유보 발생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회사가 만약에 이랬다라고 할게요. 자, 자산 부분에 지금 400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냥 자본 부분이 400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제 마음대로.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익을 얼마만큼 날렸어야 돼요? 200만큼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이 얼마가 줄어들어요? 200이 줄어들겠죠. 제가 수익은 이익 난 거는 회사 자본에 증가를 유발시키고 손실 본 거, 이익을 줄인 게 손실 본 거잖아요. 손실 본 거는 자본의 감소를 유발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본이 얼마만큼 줄어드냐면요. 200원만큼 감소가 돼요. 그럼 자본이 얼마가 되냐면요. 200이 되겠죠. 요만큼이 없어졌죠. 여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요? 자산에 감소를 유발시키잖아요. 그 자산 금액이 얼마가 됐어요? 200이 됐잖아요. 그 자본을 200원 줄이면서 자산 금액이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200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200원 날리고 자산을 200원 없앤 거잖아요. 자산을 200원 없었으니까 자산 금액이 200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산의 감소를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득 처분을 뭐다라고 한다라고요? 유보이고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조정이에요? 자산 차이가 없어지는 조정이에요? 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조정이잖아요. 이러한 조정을 유보 발생이다라고요. 우리가 이제 유보 감소를 배울 건데 감소는 좀 이따 배우고 발생은 있잖아요.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한 거를 유보 발생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12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3페이지 사례 3을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면 이 사례 3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보 추인이란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사례 3을 보면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 준서의 제2기 및 제3기 세무조정을 하시오. 결산서상의 자산은 5,000원이며 부채는 2,000원, 자본은 3,000원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제2기가 있는데 주 준서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200원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2기의 분계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기. 자, 2기의 장부상 분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변의 토지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1,000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200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세금과 공과금 20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1,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세법상 분계를 봤더니 세법상 분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지 맞냐면요, 차변의 토지가 1,200이죠. 왜냐면 취득세 낸 거니까 취득세는 토지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에 대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을 대변에 빼요. 세금과 공과금 200을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토지 금액을 200원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계를 결산서에 반영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결산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세무조정이랑 소득처분을 해야 돼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손익계산서 항목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리고 있죠. 이 비용을 날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송금 불산입이다 이런 말을 써요. 송금 불산입, 세금과 공과금 200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하냐면요, 세무조정했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세무조정. 그래서 비용을 200원 날렸잖아요. 이 비용을 200 날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세무조정했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 200원을 날렸는데 이 200 날린 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토지, 자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자산에 영향을 미친 걸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유보. 그럼 자산의 차이가 뭐였어요? 발생했죠. 이걸 우리가 유보 발생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사례가 그 결산서상의 자산은 5,000원이면 부채는 2,000원, 자본은 3,000원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자산은 토지밖에 없다라고 할게요.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좀 단순화 시킬게요. 자산 부분에는 지금 토지만 1,000원 딱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토지 1,000원에 대한 게 전부 다 자본으로 획득한 거다라고 할게요. 자본 1,000.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 재무상태표를 볼게요. 자, 세법상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자산이 얼마냐면요, 1,200. 그러니까 지금 송금 불산입 시켰잖아요. 송금 불산입 시켰으니까 가산 조정이죠. 가산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200원만큼 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자, 자본이 1,000이 있었는데, 자, 가산 조정 200원이 더 돼가지고 이 200원만큼 증가된 부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자산 증가에 200원만큼 영향을 미쳤잖아요. 자산 증가 200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산이 총 얼마가 된 거예요? 1,200이 됐잖아요. 1,20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원만큼 증가된 부분이 자산 200원 증가에 발생을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득처분을 유보 발생이다라고요. 세무조정함으로 인해서 자산 금액이 200원 늘어났고 그 200원 늘어난 게 회계상 자산하고 세법상 자산 차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보 발생이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3기에 가요. 3기. 자, 3기에 가서 봤더니 3기에 장부가 있고 세법이 있는데 장부상 토지를 봤더니 토지가 1,000원이 있었죠. 토지 1,000원을 빼요. 판 거예요, 3기. 자, 3기에 토지를 얼마에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문제 봤더니 사례 1,500원에 처분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의 현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500이 오는 거예요. 그럼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나요? 500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자, 근데 세법은 있잖아요. 지금 자산 금액이 1,000원이 아니에요. 얘는 자산 금액이 얼마예요? 1,200원인 거예요. 그럼 토지를 팔아요. 토지 얘는 1,200이다라고 되어 있겠죠, 장부상에.
그 다음에 현금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똑같이 1,500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냐면요. 300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장부상 이익은 500인데 세법상 이익은 300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익을 얼마만큼 날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가려면은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200을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세법상 이익 300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가액은 대변에 얼마를 더 증가시켜줘야 돼요? 200원만큼 더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세무조정이란 걸 해야 돼요. 자, 세무조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다라고 해요. 그럼 수익이 얼마만큼 감소돼요? 200원만큼 감소되죠.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0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해요? 세무조정했다 이런 말을 써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 입금 부인시킨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세무조정했다라고 하고, 자, 요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얘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자산 차이를 유발시키죠. 1,000원이 된 게 1,200원이 됐잖아요. 대변에 빠지는 금액이. 일단 유보예요. 자산의 차이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자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산 차이를 감소시키는 조정이에요, 얘는. 왜냐면은, 자, 토지가액이 지금 빠졌잖아요. 팔았죠. 그러면은, 자, 지금, 얘는 자본 200원을 감소시켰잖아요. 감소시키면서 자산도 어떻게 돼요? 200원의 감소. 그러니까 지금 팔았기 때문에 얘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없어지고. 그다음 얘도 없어지겠죠. 전부 다 없어지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유보 감소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차이가 최초로 200원만큼 발생을 했는데 지금 토지를 팔았죠. 팔모로 인해서 토지를 팔모로 인해서 자산 차이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 감소다라고 합니다. 유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산이 4,000원이었고 자본이 4,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요 중에서 자산이 얼마가 빠져요? 1,000원이 빠지죠. 자산 1,000원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산이 1,000원 빠지면은 자산 부분의 금액이 얼마가 돼요? 3,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본도 똑같이 영양일치가 3,000원이다라고 할게요. 3,000원. 3,000원. 자, 그 다음에 자산이 4,200원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서 빠지는 자산이 얼마예요, 얘는? 1,200원이 빠지잖아요. 결국은 얼마가 빠져요, 자산이? 3,000원 남아있겠죠, 얘도. 자본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3,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 차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조정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 감소다라고 합니다. 자산 차이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보가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는 언젠가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팔겠죠. 부채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뭐 하겠어요? 갚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생된 유보는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유보가 발생했잖아요. 왜 유보는 발생 감소를 구분하냐면요. 발생된 유보는 언젠가는 감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산 차이가 발생한 거는 언젠가는 그 자산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이 금액이 소멸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익이 소멸이 될 때 당연히 세무조정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얘는 1,000원짜리 파는 거고 얘는 얼마짜리 파는 거니까요? 1,200원짜리 파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익 금액이 얼마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200원만큼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발생된 유보가 없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유보가 추인됐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보의 추인이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유보 추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시험에서 나오는 유보 추인이 여러분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세요. 시험에 참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5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다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오면은 이 부분들이 읽힐 거예요. 예, 그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유보 추인이 이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한번 본 걸로 그냥 넘어가시고, 예, 아니다. 하나를 제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해볼 테니까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장부상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저 500 주고 샀어요. 자, 근데 기말에 시가평가를 했더니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됐냐면요, 700이 됐어요. 그 200만큼을 올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200 이렇게 잡아놨던 거예요. 세법상 분계를 봤더니 세법상 분계는 산 거는 500원인데 기말에 시가평가하는 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예, 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세무조정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TA,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평가액 200을 차변에 빼고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 200을 대변에 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입금이 어떻게 돼요?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이고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세무조정이죠. 예, 이익을 200원 날리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산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뭐가 돼요? 유보, 예, 발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주식을 팔았어요. 자, 팔면은 장부상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장부상 분계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얘는 얼마가 빠지냐면요, 700이 빠지고 9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900이 들어오는데 그럼 처분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냐면요, 200. 자, 근데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500짜리예요. 500짜리. 그 다음에 900에 팔았으면은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냐면요, 얘는 400이 발생해요. 그럼 이익이 지금 딱 봤을 때 얘는 200인데 얘는 400이니까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나겠죠. 옛날에는 이익을 더 줄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산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얘에 대한 세무조정의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익 200을 빼요. 아, 이익 200을 대변에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 빼야 돼요? 네, 단기 매매 증권을 200만큼 여기서 빼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산입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이고 얘는 소득 처분이 뭐가 되냐면요, 유보 감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익 200원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죠. 없앰으로 인해서 자산 금액이 얼마만큼이에요? 200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의 자산은 얼마가 돼요? 700이죠. 얘의 자산은 얼마가 돼요? 500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차이 나는 부분이 얘는 평가액 200을 더 잡고 이익 200을 더 잡고 자산 금액 200을 더 늘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산 차이가 이익 200을 더 늘리고 이익 200을 더 늘리면서 자산 200을 더 요쪽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왜 조정을 어떻게 했어요? 얘를 빼면서 자산을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므로 해서 자산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자산 차이가 얼마만큼 발생했어요? 200원만큼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자산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얘도 어떻게 돼요? 500원짜리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자산 금액이 어떻게 돼요?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죠. 얘는 원래 얼마였어요? 700, 500이었었잖아요. 이제 자산이 어떻게 돼요? 빵빵이 되잖아요. 빵빵. 자, 근데 그 차이 부분이,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얘는 700원짜리를 팔면서 700원이 없어진 거고 얘는 500원짜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500원짜리가 없어지니까 이익이 400원 낼 거고 얘는 700원짜리가 없어지니까 이익이 200원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익 차이 부분이 발생하는 거를 조정해요. 조정함으로 인해서 자산 차이 금액도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무조정이 자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인데, 자산 차이가 없어지는 세무조정이다라고 해서 유보 감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갚을 때에는 유보가 감소해요. 100%에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있잖아요. 쌓였을 때에는 자산에 대한 유보 발생액은 그 자산을 팔잖아요. 팔면은 100% 반대 세무조정으로 추인돼요. 그냥 반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입금 불산입 했으면 과거에 입금 산입에 반대 세무조정을 하면 되고, 유보 발생이었으면 유보 감소라고 하는 소득 처분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 유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14페이지 사회 유출인데 제가 사회 유출보다는 뒤에 기타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사회 유출은 마지막에 할 거고 기타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16페이지네. 예, 16페이지에 기타를 설명할 건데 자, 요거는 잠깐만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